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이때까지 폭락한다. 더 늦기 전 삼성이 투자는 마이너스 90%이 주식 올인하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1분기와 다르게 2분기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증시의 하락이 이 대하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락이라 표현해야 될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하락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서도 이 증권가에서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최악은 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건셀리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는 이 대형 증권가에서도 아직 시장의 하락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봤을 때 시장의 악재가 아직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뉴욕 연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제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뭐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다 플러스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악재로 나왔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뭐였다? 이제 전쟁이었죠.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뭐한다? 이 전쟁이 이제 완화되는 게 아니라 푸틴이 뭐한다고 합니까? 러시아 상대 진짜 전쟁 벌어졌다. 전승절에 전쟁으로서 규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군사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군사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던 것을 이번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의 뭐합니까? 이 분위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분위기를 더 안 좋은, 더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뭐한다? 증시에는 지금 악재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저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지금 이제 이 증권가에서도 이야기하는, 월가에서도 이야기하는 뭡니까? 러시아발 리스크라든지 이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이 전 세계적인 증시에 대해서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악재가 되려고 하면은 언제 악재가 되느냐? 이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러시아발 전쟁이 이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을 했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 플러스 이제 전쟁,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방으로 밀어버려 놓고 이게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과거의 고점,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증시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호재를 가지고서 오른 게 아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전쟁에 대한 이 리스크 때문에 최악까지 밀린 게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시사가 된다 하더라도 더 악재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나 뭐한다 이 자리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락은 나올 수 있죠. 2200포인트까지가 빠졌기 때문에 2200포인트까지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차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건 하락이 아니라 뭐가 된다?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조정.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 굳이 이거 조정이고 행보고 이런 장인데 왜 이렇게까지 증시가 많이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사실 그거는 뭐 때문이다. 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코스닥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죠. 뭐 때문이에요? 이 코스닥. 코스닥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엄청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으로서 이 올라온 관계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올라갔던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과열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국내 증시 1분기 상승장을 주도한 건 2차 전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건 뭐예요? B2까지.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률 봐보면 전 세계 1위입니다. 다른 나라 증시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스닥 증시처럼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러시아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 부분도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일 뿐이지 나와준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른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건 뭐다? 코스닥 뿐이었다라는 거죠. 코스닥 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리나라 증시 하락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다?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주들의 하락.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언제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것이냐?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가 빠져야 돼요? B2. B2로 20조 넘자 한국투자증권도 대출 준다. 이 B2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급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왜? 증시라는 건 이 증시라는 건 말 그대로 평균치입니다. 근데 이 평균치를 무시하고 2차 전지 중에 특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에다 몰려있어요? 이 B2의 대다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20조가 넘는 금액이 뭐예요? 에코프로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미 매수자가 뭐예요? 20조가 넘는 금액이 에코프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오르려면요. 20조 이상의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뭐합니다.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조가 들어가 있지. 이제 B2 경고음 때문에 이제 뭐합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중단하고 있고 막고 있지.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에 매수금이 없는데 어떻게 2차 얘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20조 이상의 자금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매수자의 실종으로 인해서. 그럼 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물려있던 뭐합니까? 수급이 분산이 돼줄 때 그때부터가 뭐가 된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세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대내외적인 이런 리스크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증시가 최근에 지진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2차 전지의 조정과 하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유지될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전지주들의 조정,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고 그때까지는 아마 증시의 상승이 나와줄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느냐?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2차 전지주가 다 빠지고 수급이 분산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2차 전지주 조정과 함께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요. 지금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매수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어떤 걸 보느냐? 바로 2차 전지 다음 테마로는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건 뭐 이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반도체 다음으로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는 걸 뭐로 만들겠다? 바이오로 제약 바이오에서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고 최근에도 다시 꼭 집는 걸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이유는 제약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겠죠.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조정을 줄 때 우리들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제약 바이오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원래도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도 없는 이유가 최근에 2차 전지가 과열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코스닥의 황제주로서 에코프로가 등극을 했던 거지. 기존에는 코스닥이 원래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였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중심에는 코스닥 황제주로 불렸던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에코프로 그룹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이슈가 되면서 코스닥을 견인하는 거지, 예전에는 코스닥을 견인하고 코스닥을 움직였던 건 뭐다? 2차 전지주, 이제는 제약바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주가 죽고 나서 코스닥이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최근에 이제는 바이오라고 하면서 2024월 달도 보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바이오 제약 바이오 ETF 쪽으로 이래가지고 수급 이동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차 전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거는 확실하게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제약 바이오를 눈여겨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럼 제약바이오도 늘 말한 게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2차 전지주라 해서 다 같은 2차 전지주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무엇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아니죠,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속 움직일 수 있는 제약 이슈 뭐가 바로 코앞에 있느냐? 바로 K바이오 세포치료제. 최근에 이거 5월 9일이니까 어제 나온 기사죠. 73조 황금 시장 잡아라 K바이오. 그러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2026년 당장 3년 뒤 73조 규모 성장 전망으로서 시장 규모도 작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지속적인 이슈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가 특히나 지금 아까도 했지만 삼성이 이제 이슈가 됐다고 했잖아요.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바이오 산업이 이미 진행하고 있고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삼성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가 특히 삼성이 뭐합니까? 4월달 작년 4월달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삼성 SK도 뭐한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되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mRNA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삼성도 지금 지속 투자하고 있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 탄력을 가지고 가기에 충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게 항암 치료제와 비슷하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다른 좀 치료제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가 진짜 거의 좀 꿈의 약이라 생각합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뭐다? 한 번이면 돼요. 평생 약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아프다 뭐 했을 때 평생 약을 안 먹어도 되고요. 입원 병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예요? 항암을 뛰어넘는 엄청난 꿈의 신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신약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삼성도 블루오션으로서 이런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강스텐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CDMO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본적인 사업이죠. 그러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강센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보면은 이 CDMO 관련해 가지고서도 올해 매출이 얼마 2배 성장 자신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출도 전년 대비 최소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의 이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2배 성장이 실질적으로 지난해는 매출 4배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4배고요. 올해는 2배고요. 그러면은 재작년에 대비해서 이미 8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 강센 바이오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모멘텀적으로 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되는 이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당장 다가오는 10일, 12일, 지금이 오늘부터죠. 바이오 코리아에 참석하면서 관련 모멘텀이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강센바이오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고점, 이 제약바이오 랠리 나오고 나서 이때죠.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마이너스 90% 하락해 있는 구간이고요.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대에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2,800에서 뭐 약 3,000원 정도겠죠. 2,800에서 지금 3,200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분할매 포지션 잘 잡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10배 가까이도 노려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하면 원래 10배, 20배도 가는 그게 제약바이오죠. 옛날에 여러분들 신풍제약에서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스텐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이 시황적인 방송에서의 종목들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영상 하단을 보시면요,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2110분 들어가 계신 텔레그램이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광전자 이제 2,85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매도까지 수익 축하드리면서 이 단타 매매를 진행해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내가 뭐 혼자 매매 못해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매매도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겠죠. 나노브릭 55%라든지 이분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30%가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이제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